산 플레이어. 매주 달콤한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리는 단플레이어의 아나운서 김현주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레전드라고 불리는 당대 최고의 가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첫 방송을 장식한 전설의 가수, 다들 기억하시나요? 1960년대 영국과 미국을 동시에 흔든 락밴드 비틀즈였습니다. 이번 주는 1970년대 한국을 뒤흔든 전설을 만나볼 텐데요. 영국에 비틀즈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1970년대 말 아니 벌써란 곡과 함께 그야말로 혜성같이 등장했던 밴드 산울림입니다. 첫 곡으로 띄워드린 노래는 오늘의 전설 산울림의 데뷔곡 아니 벌써였습니다. 가사만 보자면 희망차게 걸으며 아침을 맞는다는 건전한 곡인 것 같은데요. 훗날 멤버들이 밝히길 사실 이 노래는 밝고 건강한 의미에서 아침을 맞는 노래가 아니라 밤에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가 새벽을 맞이하면서 아니 벌써? 하며 놀라는 곡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혹시 산울림을 알지 못하는 학우분들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가수 아이유가 최근 낸 리메이크 앨범 수록곡 너의 의미,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나오자마자 차트를 휩쓸며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그 곡의 주인이 바로 오늘 만나볼 밴드 산울림이랍니다. 산울림의 등장은 한국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그럼 산울림이란 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산울림의 새 멤버들입니다. 김창으로 시작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셋은 형제 사이입니다. 산울림의 시작은 어느 날 맏형 김창완이 집에 500원짜리 기타를 들고 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제는 취미로 연주를 하며 놀다가 무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 나가게 됩니다. 예선에서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맏형 김창완이 졸업을 한 상태라 본선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때 대상을 거머쥔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란 곡이 둘째 김창훈의 곡이란 것입니다. 김창완뿐 아니라 둘째 김창훈의 능력 또한 정말 뛰어났었군요. 그럼 둘째 김창훈이 작사 작곡한 제1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 샌드페블즈 나 어떡해 듣고 올게요. 산울림이란 밴드는 본래 가수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밴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냥 사이좋은 형제들의 취미생활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던 중 첫째 김창완이 취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동안 작곡했던 곡들을 정리하며 한 장의 앨범을 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레코드사의 허락을 받았지만 하필 녹음날이 취직시험이었던 그는 시험을 포기하고 과감히 녹음을 하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리고 나온 앨범이 바로 산울림 1집
아니 벌써란 앨범이었습니다. 당시 대마초 파동과 가요 규제 조치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가요계에 산울림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락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기타, 드럼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작곡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곡을 만들었던 걸 보면 그들은 분명 천재가 아닌가 싶네요. 1집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집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가 나오며 그들은 또다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성으로 중무장한 3집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데요. 그 후 자신들의 상업성을 반성하며 그들은 동요집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이 산울림의 동요 1집의 개구쟁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불러지는 국민동요죠? 와, 이 곡을 만든 사람들이 산울림이었다니. 제가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이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엄마와 아빠 손을 잡고 동물원 같은 곳을 다닐 때에도 이 노래가 나와서 흥얼거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네요. 저는 개구쟁이의 귀엽고 깜찍한 느낌도 좋지만 가수 거미가 나는 가수다 경연에서 독특하게 편곡을 해서 더욱 매력적이었던 거미의 개구쟁이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9집 이후 경제적 이유로 김창완을 제외한 창훈과 창익은 가수를 그만두고 취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홀로 남겨진 김창완은 세션들과 함께 10집 너의 의미를 포함한 앨범들은 내놓았지만 완전한 산울림이라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연을 통해 재결합하게 되었고 1997년 13집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를 발표하는데요. 화제는 모았지만 흥행을 하지 못했었죠. 이후 또다시 갖게 된 공백기. 그리고 2008년 14집을 준비 중에 드럼을 맡던 막내 김창익이 캐나다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면서 완전한 산울림을 공식적 해체를 선언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맏형 김창완이 후에 방송에서 말하더군요.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고통이었다고요. 개체 3개가 모여 형제가 된 게 아니라 형제가 원래 한 몸이었던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란 사람들의 말에 그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마음의 진주화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린 무조건 잊어야 한다. 아픈 기억은 빨리 털어내고 보내줘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거. 아직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 저는 그 아픔까지 견뎌가며 상대를 항상 가슴속에 담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산울림이 아직까지도 칭송을 받는 이유는 대중의 폭발적인 정서와 포근한 정서를 모두 정복한 음악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은 적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색깔과 독창성에서 나오는 산울림 자체의 아우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모두가 팝에 더 귀를 기울이던 1970년대. 산울림은 위안으로만 삼던 음악의 기능을 넘어 자기 발견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자란 세대는 처음으로 자존심을 가진 세대가 되어 우리나라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삼촌, 이모들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 눈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산울림의 1집에 수록된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의 가사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설, 1970년대 한국을 들썩인 독창적이고도 감수성 짙은 노래 가사가 인상적이었던 밴드 산울림이었습니다. 남은 멤버 맏형 김창완은 김창완 밴드로 최근 이 메이저를 치면 이란 곡을 발표했고,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연기 활동도 꾸준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 김창훈 역시 솔로 앨범을 내고 후배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음악 활동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번 주 1970년대 한국 전설의 뮤지션 산울림,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는 1970년대 해외의 전설의 가수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전설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 박지은, 기술 류다경, 진행의 김현주였습니다.